안녕하세요.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진 하더라도 막연하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처한 가정 환경도 그렇고 어릴 적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원래는 결혼이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가진 조건이 결혼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어릴 적 아버지와 이혼하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평생 홀로 살아오신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저와 식구들을 버리고 이혼하고 떠나셨고 어머니는 혼자 남아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줄곧 저에게 의지하며 사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생인 결혼은 글렀다 생각하며 살았죠. 또 제 가정을 꾸리고 살 자신도 없었어요. 그 옛날 어머니를 버렸던 아버지처럼 혹시나 저도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아버지의 나빴던 모습들이 제 안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컸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그래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자 싶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온전히 마음을 못 열고 했었는데 사람마다 다 제 짝이 있는 건지 와이프 앞에선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전에 안 좋았던 제 모습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와이프는 부족한 절 계속 믿고 사랑해줬어요. 그 덕에 주제에도 없는 좋은 여자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행복함도 잠시 평생 연 끊고 살던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됐죠. 오랫동안 암투병을 해왔고 병이 악화돼서 위독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절 보고 싶어 한다고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착잡했어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전혀 기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절 보고 싶어 한다는 말도 계속 마음에 걸렸고요. 제게 있어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은 보고 와야 하지 않을까. 안 가면 후에 이날이 후회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재혼한 여자랑 그 여자가 낳은 자식도 따로 있는데 굳이 얼굴 보러 가야 하나? 그 자식들이 어련히 아버지를 챙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고민하다 어머니한테 아버지 소식을 얘기했더니 어머니는 그래도 너에게는 아버지니까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소식 들은 여동생들은 가긴 어딜 가냐며 질색하며 욕을 했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고민을 며칠 동안 계속 이어나갔고 저는 혹시나 제 선택으로 인해 평생 저만 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무서웠어요. 앞서 짧게 말했듯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를 준 분이었으니까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었어요. 당시 어렸던 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두 분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게 됐죠. 비록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떠나던 날이 아직까지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날은 학교를 마치고 일찍 집으로 온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오락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엄마에게 용돈을 받아가려고 급하게 집에 갔었죠. 근데 집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어딜 가신 건지 얼른 용돈 받아야 하는데 초조해하며 거실에서 어머니가 오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발 좀 그만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평소와 달리 격양되어 있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곤 무슨 일인지 현관 쪽을 내다보려는데 어머니의 뒤로 아버지가 함께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못 참아?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는 전에 없이 화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주저앉아 울며 말했어요.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살다간 내가 죽고 말 거야. 어머니는 자신의 가슴을 두들기며 답답하다는 듯 울부짖었어요. 상황을 모르는 저는 눈치를 보며 서 있었고, 험악한 분위기에 덜컥 겁이 나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면서 안겼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는 제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더 놀란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집에 있었냐면서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밖에 나가서 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어머니를 감싸며 화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말에 어머니와 절 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휙 나가버리자 어머니는 주저앉아 서러운 듯 눈물을 흘리셨고, 전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얼른 아버지를 뒤쫓아 나갔어요. 그리고 웬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됐죠. 아버지는 어떤 여자와 함께 차 앞에 서 계셨어요. 그 여자는 어린 제 눈에도 참 예쁜 사람이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이 수수한 모습을 한 저희 어머니와는 달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나들처럼 희고 예쁘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보고 있던 저는 얼른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만 아무 말 없이 그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전 떠나는 차를 보며 한참을 울었죠.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어린아이였음에도 무슨 상황인지 다 알 것만 같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 예쁜 누나 때문에 울고 있는 거고, 아버지는 저 누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울린 거구나. 그리고 어머니랑 나, 동생들을 버리고 떠났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짐작대로 그날 이후 아버지는 두 번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며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게 됐죠. 커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단 미움이 커져갔고,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그렇게 떠날 수 있는지, 나랑 여동생들은 생각도 안 나는지, 저희 보러 오지도 않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을 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가 집에 찾아왔어요.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의 신발이랑 구두가 놓여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집에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히 신을 벗고 집 안에 들어섰는데, 제 생각처럼 정말 아버지가 집에 와 있었어요. 어릴 때 이후로 몇 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죠. 그리고 아버지 옆엔 그때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던 그 여자가 아주 곱게 치장을 하고 아버지의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왔니? 오랜만이네. 녀석 많이 컸구나. 이거 완전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어. 아버지는 일말에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절 보며 아주 뻔뻔스럽게 아는 척을 하셨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버지 맞은편에 혼자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니 속에서 울화가 치미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슬픈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평소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왜 여기 있어요? 우리 다 버리고 가버릴 땐 언제고? 갑자기 왜 왔냐고요? 이 여자는 꼭 뭐고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여자라니. 일단 좀 진정해라. 난 널 버린 게 아니라 여기서 데려가려고 온 거야. 누굴 데려가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따라서 갈 것 같아요? 아버지는 흥분한 절 말리며 자신과 같이 가자고 얘기했고, 그 말에 저는 더 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태 제가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한번 없어놓고 이제 와서 절 데리러 왔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일단 내가 다 설명할 테니 앉아봐라. 듣기 싫어요. 엄마랑 결국 이혼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나도 알 거 다 알아요.
아버지가 이 여자랑 바람나서 우리 다 버린 거 안다고요. 맞아요. 우리 다 버리고 가버려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미친 사람처럼 눈 뒤집고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데 등 뒤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제 집에 왔는지 저처럼 화난 얼굴로 아버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랑은 할 얘기 없다. 나는 네 오빠만 데려갈 거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요. 누가 따라간대요? 꽁 떼세요. 전 엄마랑 살 거예요. 아버지는 화내는 동생에게 차갑게 대꾸했고 전 그런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당신이랑 살 마음 없으니 이만 나가라고. 앞으로 나한테 부모님은 엄마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 모든 연락을 전부 무시했어요. 번호도 차단하고 얘기 좀 하자며 학교 앞으로 찾아와도 얼굴 한번 보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더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따금씩 아버지가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전부 눌러내려 노력했어요. 혼자서 저희 세 남매 키우겠다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러 다니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잠시나마 아버지를 떠올린 제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와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론 아버지가 더욱 밉고 증오스러웠어요. 아버지도 그 여자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아기도 할 수만 있다면 전부 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가 미웠어요. 어머니와 저희 식구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여자와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결혼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소식 한 번 전하지 않았고 혼주석에 아버지 자리는 당연히 비워놓은 채 시고 올렸어요. 어차피 저한테 아버지는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 때 절 보며 눈물을 닦아내는 어머니를 보며 절대 아버지처럼은 살지 말자.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말고 평생 잘 살자 결심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아내와 더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잘 살 것처럼 굴더니 그 끝도 별거 없구나. 그래도 하늘이 무심하진 않구나 싶고 기분이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얼굴 본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그러고 며칠 지났나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했어.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아빠가 된다니 그래도 되는 건가 싶고 잘할 수 있을까 덜컥 겁도 났어요. 우리 아기에게 저희 아버지와는 달리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한번 보고 오는 게 어때? 계속 이런 마음 품고 사는 게 당신한테도 힘들 거야. 얼굴 한번 보면 미움이든 증오든 다 털어낼 수도 있는 거고. 와이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그 말에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와이프 말처럼 아버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제 마음도 같이 갈가 먹히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나면 뭐든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태어날 우리 아기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병실에는 어릴 적 제 기억과는 달리 다 늙어 초라해진 남자가 누워 있었죠. 분명 기억 속 아버지는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만나러 가보니 제 기억보다 훨씬 보잘것없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짠하기보단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리 버리고 갔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가족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냐고요. 왜 고작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있는지 분하더라고요. 코와 입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던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빼빼 마른 손을 저한테 내밀면서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애틋한 마음 같은 거 제 마음속엔 없었으니까요. 저 결혼했어요. 곧 아빠도 되고요. 저는 아버지 같은 아빠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병실을 나왔어요. 어찌됐건 얼굴을 보고 나오니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보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당연히 전 장례식장엔 가지 않았고요.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며칠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아버지와 재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자기를 만나달라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어요. 아버지만큼이나 그 여자도 증오스러웠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무시하고 며칠 지났을 때 회사 앞에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네, 바로 그 여자였어요. 아버지와 바람이 났던 그 여자요.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는지 예뻤던 얼굴도 온데간데 없고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뭡니까? 멋대로 남의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듣지 않으면 후회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절 붙들고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올 거라 말했어요. 회사 앞이라 곤란했던 전 일단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죠. 절 보는 표정이 단호한 게 안 듣겠다고 거절하면 정말로 며칠이고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그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있게 됐는데 상처 하나 없이 곱게 늙은 아주머니의 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낙매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해서 손이며 발이며 여기저기 상처며 굳은 살이 가득한데 티 없이 깨끗한 손을 보니 어쩐지 빈정이 상했어요. 손이 정말 고생 한 번 모르고 살아온 손처럼 곱더라고요. 왜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말도 전에 없이 날카롭게 나갔어요. 제 눈에는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도둑처럼 보이더라고요. 미안해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됐으니까 할 말이나 빨리 하세요. 할 말이 뭔데요? 이거 받아요. 그이가 민석 씨 앞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난데없이 통장을 내밀었고 뜬금없는 행동에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뭐하는 수작인가 싶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됐습니다. 이 돈 없어도 잘 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요. 그냥 받아요. 그이가 민석 씨 위해서 평생 따로 모아놓은 돈이니까. 아, 됐다고요. 그깟 돈이 뭐라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돈 받고 아버지 그만 미워해요. 전부 다 오해니까. 그 여자는 됐다는 저에게 계속해서 통장을 내밀었고 모든 게 다 오해라는 그 여자의 말에 전 저도 모르게 발끈했어요. 오해는 무슨. 아줌마. 가정 있는 남의 남자 뺏어가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당신이랑 바람나서 우리 가족 다 버리고 간 거 몰라요? 아니요. 계속 모르고 지냈나 본데 바람은 그이가 아니라 사모님이 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때린 것처럼 머릿속이 댕하고 울리더군요. 그이는 민석 씨가 어린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생 자기를 미워하며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아주머니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제가 알고 믿어온 것과는 다른 사실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그이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들어보니 사모님의 옛 첫사랑이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그이와 결혼했던 사모님은 민석 씨를 낳은 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이는 사업 때문에 일이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썼고요. 그래서 외로웠던 사모님은 다시 옛날 첫사랑을 만나게 됐고 그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엔 헤어지려고 했대요. 근데 아직 어린 자식들이 계속 눈에 밟혔다네요. 그래서 사모님이 미웠지만 다 덮고 그냥 살려고 했대요.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서를 한 거죠.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식들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무슨, 그날 그이랑 같이 있던 날을 봤었죠? 나는 그때 우연히 거기 같이 가게 된 거였어요. 그날이 그이가 자식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날이었거든요. 거짓말. 진짜예요. 나는 당신 아버지와 바람났던 불륜녀가 아니고 그냥 그분 밑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근데 왜 그날 같이 왔어요? 그냥 직원이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던 날이 하필 저랑 같이 출장 중이었던 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같이 출장 가다가 전 정말 엉겹결에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자신의 말에 조금의 거짓도 없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그 태도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내가 봤던 건 이 여자와 같이 떠났던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게 전부 오해였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그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식들 얼굴도 사모님 얼굴도 더는 볼 수가 없다고. 보면 모두 다 죽이고 싶을 것 같다고. 매일을 술 마시며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모님은 그이가 아닌 그 남자를 선택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했고 우연찮게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전 그이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다가 몇 년 후에야 사이가 발전한 거였어요. 외도 같은 게 아니고요. 그럼 이 통장은 뭐예요? 남의 자식이라면서 나한테 이걸 왜 줘요? 그이가 처음엔 민석 씨도 첫사랑이라던 그 남자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민석 씨는 자기 핏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석 씨의 두 여동생들은 그 남자 자식이 맞는데 민석 씨는 그의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옛날에 기억 안 나요? 나랑 그이랑 같이 집에 갔었잖아요. 민석 씨 데리러. 아주머니는 옛날 아버지가 절 찾아왔던 이야기를 하며 그날 절 데리러 온 거였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핏줄인 절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둘 수 없다며 어머니한테 절 내놓으라고 말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버지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지만요. 그래서 그 후 아버지는 매달 어머니에게 제 양육비를 보냈대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그 남자한테도 버려져서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거라도 먹이고 입혀달라는 마음으로 한 달도 빼먹지 않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이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말할 줄 알았어요. 민석 씨 여동생들은 그이가 친부가 아닌 걸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민석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더라고요. 한땐 그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내가 얘기할까 싶었던 적도 있어요. 물론 그이가 절대 안 된다고 알려서 그만뒀지만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평생 어머니가 불쌍하고 안쓰럽다 여기며 살아왔는데 사실 가정을 깬 게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내가 믿어온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만 평생 미움만 받으며 민석 씨 그리워하다 죽은 우리 그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주머니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통장을 건네준 뒤 자리를 떠났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고 혹시 약간 꿈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며 또 미워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절 보며 내밀던 그 손도 매정하게 뿌리쳤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태연하게 살던 저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후회가 됐어요. 또 이날까지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온 몸이 떨려왔죠. 그렇게 저는 한참을 울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통장을 열어봤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통장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매달 성실하게 차곡차곡 입금되어 있는 숫자들과 매년 제 생일마다 잊지 않고 축하한다며 넣어놨던 그 돈들은 전부 모여서 5억이라는 커다란 숫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순간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마음들이 갑자기 물 밀듯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프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 카페에서 오열하며 있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온 저도 믿고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어머니와 여동생들도 믿고 모든 게 원망스러워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들의 얼굴을 못 보고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여동생들도 무슨 일 있냐며 묻고 와이프도 갑자기 왜 그러냐며 걱정하는데 도무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얼굴들을 마주할 자신도 없고요. 계속 미칠 것 같은 날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라도 진작 저에게 진실을 알려줬더라면 그때 아버지의 손을 그렇게 뿌리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싶고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에게 독한 말을 내뱉던 제 모습이 떠올라 죽을 것 같고 부고를 듣고도 태연하게 출근을 하고 밥을 먹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미칠 것 같아요. 평생 저를 속이며 살아온 제게서 아버지란 존재를 빼앗아버린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